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감사한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늘메이트 이지호님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늘스타님은 승무원 시절 새벽에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막 무섭거나 위험한 순간이 없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서 간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늘스타. 새벽에 출퇴근길 무섭죠.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에 노출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도 채널 고정 끝까지 이어가주세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공항 리무진 버스랑 좀 멀었어요. 거리가 10분 정도 거리가 됐고요. 20분도 지름길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아파트의 단지가 꽤 커서 이 후문이 있고 정문이 있고 저희 집은 거기에 그늘진 구석탱이 가운데 어둠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수가 소외받았죠. 정문으로 가기도 너무 힘들고 후문으로 가도 너무 돌아가게 돼서 쪽문을 하나 개설해달라는 의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놀이터에 간이문을 하나 개설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 동수에 있는 그 쪽문에는 경비원 아저씨가 계시는 곳도 안 계시고, 그리고 인적도 당연히 드물게 됐어요. 그리고 좀 숲풀이 이렇게 좀 우거져가지고 왠지 그쪽은 좀 무서워서 가기 싫었던 곳이기도 한데, 그쪽으로 나가서 골목 사이를 빠져나가다 보면 공항 리무진 버스가 정말 단 10분 만에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든 날에는 조금 무섭더라도 그쪽을 이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날도 조금 밤 비행이라서 너무 힘들고 피곤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영화처럼 비가 추적추적 살짝 내리는 그런 밤인데, 장거리 갔다 오는 바람에 왼쪽에는 가방을 또 지고 이쪽으로는 캐리어를 끌고 이러면서 터벅터벅 걸어왔거든요. 물론 대로변으로 가면 편한 건 알고 있는데 너무 뺑 돌아가게 되니까 오늘도 쪽문길을 이용을 하자 하면서 골목골목 사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산도 안 쓰고 무서우니까 귀에다가는 이어폰을 다 끼고 감성적인 노래를 들으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걸어가는데 뒤에도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음악 소리 살포시 줄이면서 살짝 의식을 했죠. 그랬는데 싹 보니까 남자 바짓단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분이야 이러면서 좀 무섭다고 생각하면서 좀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분이 좀 먼저 갔으면 좋겠어서 보폭을 천천히 갔더니 이분도 천천히 보폭을 맞추시더라고요. 느낌 탓이겠지 하면서 젠걸음으로 내가 빨리 가야겠다 갔더니 이분도 젠걸음으로 빨리 오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저는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범인인가? 나 어떡하지? 이 생각도 많이 들어서 손에 폰을 꽉 쥐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골목도 지나고 두 번째 골목도 지나는데 이분이 저랑 행선지가 계속 똑같으시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골목길 마지막에 탁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 다음에 폰을 좀 이렇게 보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혼잣말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께서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는 듯이 쉥 하고 앞으로 추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또 골목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진짜 영화처럼 그 끝에 그분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서서 정말 소름 돋는 게 저랑 똑같이 이렇게 폰을 바지 주머니 딱 손 넣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 빗속에 우산도 안 쓰고 저렇게 나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쪽문도 바로 앞에 있겠다 엄청 뛰었어요. 쪽문을 끼익 열고 여기까지는 안 따라오겠지 하면서 들어가는데 뒤에서 녹슨 그 우리 쪽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아빠한테도 빨리 나와 이렇게 카톡을 보내놓고 공동연관까지 갔거든요. 그분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카드키를 대거나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거든요. 제가 일부러 안 누르고 있었어요. 그분도 똑같이 서서 또 다시 폰을 보시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서 먼저 여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 열고 그냥 계속 제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폰을 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다행히 제 카톡을 보고 바로 나와주셔가지고 아버지가 딱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에이씨 이러면서 엄청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진짜 몸에 이제 기운이 싹 빠지고
눈물까지 막 나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그때는 아버지가 그때 안 나왔다면 어땠을까, 내가 그런 말을 왜 걸었지, 뭐 이런 생각부터 너무 무섭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이제는 그 사이길로 못 지나다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쪽문길을 정말 피곤해도 안 다녔는데, 그날따라 또 어느 비행하다가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잊어버려서 그냥 공항 리무진 버스 타고 그러면서 내리면서 쪽문길을 가게 된 날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장거리 비행이고 힘들었다 보니까 리무진 버스에선 좀 쉬고 싶었거든요. 머리도 다 풀고, 그리고 여기 뭐 승무원 스카프 이런 거 다 풀어가지고 위에는 검은 이런 긴 롱가디건 있잖아요. 정말 옷 다 덮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탁 감싸고 정말 승객인 척하면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 정류장에 저랑 똑같이 남자분 한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분도 우연치 않게 저랑 같이 계속 발걸음을 하시던데, 저만 알고 있는 저희 동네 정말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골목길을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 같이 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또 무서움증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딱 멈추는데 그 걸음소리도 뚝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딱 쳐다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놀라서 당황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위협한 것도 아니고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더 놀래가지고 혹시 저 아세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김하늘 씨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랬더니 오늘 땡땡땡 편 비행할 때 같이 타고 왔던 이코노미 승객입니다. 이러는데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진짜 제가 이코노미 저희 담당존 40명은 아는데 그 외적으로 있는 160분의 승객들을 다 얼굴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를 봤던 거죠. 저는 그분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여서 우선 좀 침착하고 이 동네 분이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닌데 제가 말을 걸까 말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사실 하늘 씨가 제 이상형이셔가지고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괜찮으시면 밥이나 한 끼 먹어요 하면서 명함을 주시는데, 웬만하면 제가 예의로라도 그 자리에서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트라우마도 생각이 나고 갑자기 화가 쭉 나면서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대시를 받고 정말 겁에 질리는 상황까지 노출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과한 몰입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저희 여기 동네 분도 아니신데 공항도 아니고 기내도 아니고 무슨 저 집 앞까지 따라오세요? 저는 이 명함 불쾌해서 받을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조금 도망치듯이 저희 쪽문 쪽으로 가서 빨리 집으로 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집에도 처음에 바로 못 들어가고 혹시라도 이 남자분이 저희 집 위치 알고 따라올까봐 진짜 비행 돌아서 정문에 있는 10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리 풀려서 한참 울다가 내려왔어요. 그러고서는 결심을 했던 게, 나는 절대 사이길로는 안 돌아다녀야겠다, 이어폰 같은 거 절대 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빨리 간다고 지름길 가다가 범죄에 노출될 바에는 내가 조금 더 당당하게 이렇게 대로변으로 다니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후로는 진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쪽으로는 아예 안 지나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출퇴근, 새벽에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에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이런 제 상황을 알고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같이 동행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사를 그냥 바로 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차 대로변에 소음이 있어도 되니까 제일 안전하고 큰 길로 선호를 해서 집을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밤길에 걸을 때 솔직히 안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앱이 있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여러분들 좀 아실 수도 있어요. 안심이라는 요 앱이거든요. 안심이라고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다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 위치랑 GPS로 딱 뜨는데, 긴급신고 버튼을 바로 누르면 경찰서에서 인근에서 바로 출동을 하죠. 3분 만에 출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저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안심이 앱은 켜놓으면 또 좋은 게 모션 설정이 가능해서 범인을 딱 만났는데 신고를 누르기가 좀 어렵다, 이럴 때에는 3번 정도 흔들면 경찰이 또 와요. 그런 게 되게 좋고, 여기에 또 내 추가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4명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제 남친분까지 이렇게 다 여기다가 든든하게 저장을 해놨어요. 제가 신고를 누르거나 치안을 만나게 돼서 이걸 또 3번 흔들게 된다면 경찰서뿐만 아니라 저희 편들도 이걸 다 보고 저를 찾으러 와주겠죠.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서울시 앱인데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 뭐 경기도권 아니면 지방까지도 저는 이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앱을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또 영상에 덧붙여 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구독 꾹 누르고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